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 헤어진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회복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타인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별 후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를 포함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난 후 겪는 감정적 고통과 혼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초기에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통제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의심하게 되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앤드류와 사라는 2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앤드류는 처음에는 사라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를 비판하고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앤드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와 피로를 초래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앤드류와의 이별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후 깊은 상처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 불안장애, PTSD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은 고통과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이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치료나 심리치료는 나르시시스트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수면도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에서 더 건강한 소통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매우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후에는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감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사는 여러분이 겪은 감정적 학대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감정을 처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도 그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힘들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며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관계에서 더 건강한 소통과 경계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후 회복을 위해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돌봄과 정서적인 지지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후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자신을 돌보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